자, 이제 출발합시다. 가목적어. 예. 근데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설명하기 전에 가주어, 진주어도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일단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자이스토리. 자이스토리 이제 뭐 직원도 아니고, 예, 잘 아시죠? 예. 개인적으로 안 보던 책인데 하도 학생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제가 이것도 하나 찍어놔야 되겠다. 어차피 EBS나 자이스토리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은 그 내용이고, 예. 어법 어휘 쪽에 이제 페이지 기본입니다.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고, 자, 그 가주어 진주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제 저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좀 여러 가지 케이스인데 기본 케이스부터 설명이 이제 들어갑니다. 우선 예를 들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단촐한 문장이 있다라고 좀 우리가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to tell a lie. 투부정사인데 이렇게 명사적인 용법.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명사처럼 사용하는 사용법이 되겠죠. 얘가 이제 주어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동사 역할을 하고 있고, 뒤에 wrong 자체는 이제 주격 보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써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만, 제가 지나가면서 한 번씩 언급을 했던 부분이긴 한데, 이제 원어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투부정사를 문장을 시작하는 그 포지션에다가 두게 되면, 얘네들은 인식은 투부정사의 거의 80~90%의 용법이 뭐냐면 부사적인 용법이에요. 그 준동사 중에서 명사적 용법은 동명사가 전용으로 많이 쓰죠. 그 다음에 형용사적 용법 같은 경우는 누가 많이 써요? 그렇죠. 분사가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투부정사에도 일부 용법은 명사적 용법이 있고 일부 용법은 형용사적 용법이 있고 이렇게 쓰긴 한데 뭐 어지간하면 대다수는 다 부사적 용법입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를 보는 순간 품사적으로 인식을 할 때 얘는 어떻게 인식을 한다? 부사처럼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주어 자리에 동명사구는 잘 쓰지만은 저희 수능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투부정사구를 주어 자리에 쓰는 케이스는 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어동사 이제 술지를 낼 때 주어 자리 투부정사구보다 동명사구가 거의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이유가 걔네들의 글쓰기의 방식이며 걔네들의 기준에서 글을 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경우는 그대로 둬도 누가 뭐라 하지는 않지만은 웬만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조금 혼란감을 피하기 위해서 to tell a lie를 뒤쪽으로 이제 빼는 방식을 써요. 물론 뒤쪽으로 뺄 때 약간은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웬만하면 명사가 없으면 좋아요. 명사가 있어버리면 그 명사는 이제 수식을 해야 되는 약간 형용사적 용법과 또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형용사적 보호라든지 아니면 뭐 좀 다른 식의 좀 혼란을 줄 수 있는 어떤 구조가 안 나오는 케이스는 보통 뒤로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어떻게 이제 변형을 시키냐면 뒤쪽에다가 실질적인 주어였죠. 이게 어떤 주어죠, 그러면? 이제 진짜 주어가 되는 거죠, 진짜 주어. 우리가 이걸 이제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진주어. 찐주어죠, 찐주어. 찐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러면 일반 다른 이제 영어권의 영국말이 아니라 다른 어떤 남부 유럽의 라틴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쓴다고 해서 뭐라 할 사람은 크게 없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쓰진 않겠지만은 이런 식의 표현이라고 해서 그렇게 뭐 신경 안 쓰는데 영국말은 영국 사람이 옷을 입는 스타일도 그렇고 영국 사람들의 애티튜드도 그렇지만은 얘네들은 상당히 격식을 차리는 걸 좋아합니다. 문장에서조차도 그것을 엿볼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격식체라고 하는데 이 빈자리는 내용과는 상관없이 형식적으로라도 뭔가를 채워야 되는 그런 어떤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 빠져나갔기 때문에 여기는 동사부터 나올 수가 있는 그 명령문이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라도 뭘 채웁니다. 여기다 it이라는 단어를 채우는데 이제 형식 주어죠. 형식 주어. 형식적인 주어. 다만 실제 진짜 주어가 뒤로 빠졌기 때문에 얘를 이제 가짜 주어라고 부릅니다. 일명 가주어가 되겠죠. 자, 다시 설명합니다. To tell a lie is wrong. 거짓말하는 것은 뭐 잘못됐고 나쁘고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뜻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문맥을 봐야 돼요. 자, 이렇게 써도 되지만은 우리가 가급적이면 투부정사가 주어일 때는 특히 뒤에 형용사적 보호 정도만 있을 경우는 투부정사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렇죠. 이 보호 뒤쪽에다 뺄 수 있어요. 여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얘 뒤로 이제 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앞에 그러니까 이게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 대한 헷갈림이나 컨퓨징을 좀 줄이기 위한 방식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영국 딱 스타일 영어 스타일은 격식을 차리기 때문에 앞에다가 이렇게 형식적인 주어를 쓰는데 이걸 가짜 주어로 부르고 얘를 진짜 주어로 부릅니다.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시대명사로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형식적인 주어 중에서 대표적으로 가짜 주어나 나중에 배우게 될 비인칭 주어 같은 걸 많이 쓰기 때문에 웬만하면 해석을 안 해주시. 이게 뭔가 가르쳐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지칭추론이라는 우리가 문제를 풀지 않은 이상은 해석을 웬만하면 떨구거나 뭐 하고 싶으면 하세요. 하고 싶으면 하도 좋은데 해석을 안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다 뭘까요? 얘도 이제 비동사 같은 경우도 정말 동사를 다 쓰고 나서 쓸 게 없을 때 마지막에 쓰는 게 비동사예요. 비동사는 해석이 안 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비동사의 경우는 형식적인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비동사도. 다음에 이거 이야기해 줄게요.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이다, 되다, 뭐 이다, 에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말로 이제 번역이나 해석을 했을 때 이야기고 얘네들 입장에서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롱이라는 단어에다 싹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의미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여기에는 비동사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의미가 추가가 된다라거나 이런 내용의 동사를 쓰면 안 돼요. 쓰고 싶으면 굳이 쓰고 싶으면 feel, 뭐 look 이런 식으로 조금은 이제 뜻이 들어가 있는 감각 동사라든지 뭐 이형식 동사라든지 변화를 나타낸 동사라든지 그런 거 쓸 수는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비동사는 형식적인 동사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없고 동사의 기능만 해요. 그래서 다른 동사와는 달리 다른 동사는 과거로 가면 수일치를 안 쓰지만 얘는 과거로 가더라도 was를 쓰는 겁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자 형식적인 주어를 쓰는데 해석을 웬만하면 하지 말자. 그리고 비동사도 웬만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해석을 하지 말자. 그냥 형식적으로 갖추고 있는 it is구나. 그래서 줄여서 it라고 쓰기라고 가끔씩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실제로 구어체에서는. 그죠? 그래서 it라고 쓰고 그러면 해석을 할 때 여기부터 해석을 하시면 돼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거짓말 하는 거 말이야.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고. 자, 여기는 어떤 주어다? 그렇죠. 가주어다. 여기는 어떤 주어다? 진주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의 패턴이 가장 기본적인 가주어 진주어 패턴입니다. 물론 대절이라는 이거 말고도 주어가 that 쓰고 주어 동사를 쓰거나 what 쓰고 주어 동사를 쓰거나 기타 등등등 명사절 명사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싹 다 뒤로 빼가지고 가주어 진주어를 쓸 수는 있는데 이 단원에서 하는 것은 투부정사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투부정사만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if 있죠, if. 자, if 있잖아요. if는 걔네들이 인식을 했을 때는 그게 그냥 조건절이에요. 뭐뭐라면 하면서 조건절이지 인지 아닌지라는 명사절은 거의 안 쓰기 때문에 if절은 부사절을 인식합니다. 자, if절이 만약에 명사절의 용법이 일부가 있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95% 이상이 부사절이기 때문에 얘가 주어 자리에 오면 얘도 웬만하면 어떻게 해버립니까? 뒤로 빼버린단 말이죠. 완전 틀린 건 아닌데 if절이 주어 자리에 오면 부사절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얘도 뒤로 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it is를 쓰고 나서 bo를 쓰고 나서 if를 써서 가주어 진주어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어가 명사구나 명사절이면 뒤에 이렇게 이형식 구조가 띄고 있을 때는 웬만하면 다 어떤 패턴을 바꿀 수 있다? 그렇죠. 가주어 진주어 패턴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밑에 공식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네. 자, 단계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첫 번째 페이지, 그 10페이지에 얘네들이 말했던 구를 할 때 단어에다가 앞에서 수식하는 거는 구라고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사구 중에서 이제 뭐 할까요? 투부정사구의 그 명사절 용법. 그 다음에 동명사. 그 다음에 이제 명사절. 뭐 대절이라든가 뭐 기타 WH로 시작되는 절이라든가 뭐 이런 애들 뭐 if절이라든가 그죠?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뭐 다른 형식을 아예 안 쓰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이제 이형식 구조죠. 그리고 이제 주격보호를 쓰는데 명사보다는 이제 주로 이제 형용사적인 보호를 썼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 명사구나 명사절은 어떻게 보낼 수 있다? 이동 가능. 어디 자리죠? 그쵸? 진짜 주어 자리입니다. 그러면 진짜 주어를 썼으니까 얘가 1번이죠. 진짜 주어를 쓰고 나면 나중에 여기다 2번은 나중에 뭘 만듭니까? 이제 가주어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일단 명사구나 명사절에서 자, 이런 패턴에서 이제 뒤로 빼면 이제 이동이 가능하죠. 그죠?
좀 더럽게 쓰네요. 네. 진짜 주어죠. 진짜 주어. 그리고 앞에는 가주어를 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쓰는데, 특히 이제 시험에서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고등학교 범위내 수능 범위에서 주로 나오는 것은 얘죠. 얘하고 이제 얘 정도가 있습니다. 얘 두 개 정도를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 두 개를 조금 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가셨나요? 지금 가목적어, 진목적어 하는데 웬 가주어, 진주어냐 할 수 있는데 이게 먼저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가고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조금만 변형시켜도 이게 그게 그거였는지도 모르고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그 선생님 설명할 때 잘 알죠? 선생님이 당연히 공부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뭐 설명을 하고 있고 여러분의 생각도 하기 전에 자 이거지 하고 자꾸 그쪽으로 유도를 해버리니까 듣다 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내가 이해가 됐으니까 내한테 문제가 새로운 문제가 주어졌을 때 내가 응용을 할 수 있겠다는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었다면 옛날에 끝났을 부분인데 그게 되던가요? 잘 안 되잖아. 잘 안 되죠. 그죠? 예. 자, 명사구나 명사절이 주어 자리에 있고 주로 이형식 구조였을 때는 이 명사보다 명사절은 이론적으로 다 뒤로 빼서 진짜조로 만들 수 있고 진짜조로 만들 때 여기에 비어있는 자리는 is로 가조를 만들 수 있다. that도 안 되고 this도 안 되고 it밖에 안 됩니다. 어차피 지시되면 그 세 개밖에 없잖아요. it밖에 안 되는데 특히 저희 시험에서는 주로 물어보는 구조 자체가 투부정사구나 대절 위주로 좀 많이 물어보더라. 다른 것들도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투부정사나 대절을 가지고 튀어나왔을 때 출제자의 그 머릿속에 담겨져 있던 백그라운드나 옛날에 자기의 익스피리언스 쪽에서는 아 이게 문제거리였지라고 이제 인식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문제를 뽑아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출제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두 개를 주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셨죠? 필기 다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가목적으로 진목적으로 가볼게요. 예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뭐 오형식을 선생님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 저 사람이 오형식 다 아는 걸 왜 자꾸 설명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어라는 개념 자체는 어떤 형식에 있더라? 그렇죠? 이형식이나 오형식에 있지. 자, 그걸 이제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가주어, 진주어나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이형식, 이제 가주어, 진주어는 이제 이형식인데,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이제 오형식에서 보통 이제 이렇게 그 패턴 자체가 나옵니다. 자, 아까 그 썼던 문장을 가지고 선생님 해볼게. 다시. 이 정도 보이죠? 네. 가주어, 진주어 형태로 바로 써볼게요. 네. 자, 이렇게 마침표를 찍었죠? 그러면 아까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가짜 주어. 그 다음에 이게 주격 보어. 네. 그 다음에 얘는 진짜 주어. 찐 주어. 가주어. 그 다음에 보어. 보어가 됩니다. 자, 오형식으로 가겠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를 우리가 한번 적어 볼게요. 제일 많이 쓰는, 시험에서 제일 많이 노출되는 동사 이제 find거든요. 자, 그리고 그냥 그대로 해볼게요. 그대로. 이걸 나중에 줄을 꺼야 되겠다. 자, 여기 가주어였죠, 여러분들. 근데 얘가 어떻게 됐습니까? 쪼르륵 해서 이렇게 어디 자리를 이동했어요? 목적어 자리를 이동했죠. 이제 가목적어가 됩니다. 그리고 동사는 형식적인 동사인데 동사가 여기 있으니까 동사가 필요 없지.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주격 보호였는데 주어가 목적어가 됐으니까 주격 보호는 이제 어떤 보호가 되는 거지?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죠. 목적격 보호. 네. 그리고 진짜 주어였잖아요. 그러면 진짜긴 진짜예요. 근데 주어가 목적으로 바뀌었으니까 주어도 진짜 목적으로 바뀌어야죠. 자, 거꾸로 해볼까요? 거꾸로. 예, 일단 얘는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자, 거꾸로 집어넣었을 때 얘를 집어넣고, 얘를 집어넣고, 얘를 집어넣는데 동사가 필요하니까 마지막에 이제 형식적인 동사가 적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서 그러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게 된다. 잘못되었다라고 말이지. 어떤 부분이? 거짓말 하는 게 말이에요. 이때도 해석해도 좋지만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안 하시는 게 좀 자연스러운 해석이라는 거지. 물론 이제 이 자체를 가지고
대명사 수일치라든가 이세 용법이라든가 이 자체에 대한 어떤 지칭 추론에 대해서 물어보는 부분인데, 근데 그런 문제는 그 문제니까 그 문제에 맞춰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고, 그런 경우만 아니면 그냥 이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보세요. 그러면 여기도 목적어가 지금 어떤 형태다? 실질적인 목적어가 투부정사죠. 근데 뒤에 이렇게 아주 짧은 단어 형태의 형용사가 남아 있는 거예요. 또는 뭐 형용사 아니라도 좋습니다. 명사가 오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어쨌든 오형식 구조에서 이렇게 부호가 출현을 했을 때 주로 이 구조를 씁니다. 물론 약간의 예외적인 부분, exceptional도 좀 존재를 합니다만은, 가주어, 진주어의 연장선이라고 보시고, 확장판이라고 보시고, extended 버전이에요.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좀 정리를 주로 얘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떻게 쓰냐면, 주어 다음에 주로 나온 동사가 정해져 있어요. 1순위가 find, 이제 2순위가 이제 make, 그 다음에 3순위가 뭐 think, 뭐 4순위가 feel, 뭐 consider, 뭐 다 좋습니다. 뭐 이거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애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아마 형용사가 나올 거예요. 형용사가 이렇게 출현하고, 간혹 가다가 형용사인데도 형용사 중에서도 ing, pp는 거의 안 쓰니까 현재 분사 개념 알죠? ing 얘가 오고 뒤에다가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또는 투부정사 보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절도 된다고 했죠. 얘 같은 경우 이제 대절도 쓰는 경우 있죠. 대절.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다가 뭘 빠뜨리지 말자. 반드시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반드시 부사가 아니라 오형식이기 때문에, 오형식 구조이기 때문에 형용사를 쓰셔야 되고, 이 내용도 현재 분사를 써야 됩니다. 공통점 찾아볼게요. 다시. 예. 여기 잘 보세요. 예. 이 부분. 자, 이 부분하고 지금 이 부분입니다. 예. 잘 보세요. 형용사에다가 투부정사가 나오죠.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 나오죠. 근데 앞에가 목적어 자리라면 뭐 써야 된다? 예. 물론 이제 힌트가 있죠. 배경 find가 나오니까 이렇게 쫙 나오니까.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동사가 나오고 비동사가 나오죠. 그러면 가주어를 쓰시면 돼요. 근데 가주어를 빠뜨릴 수는 없잖아요. 누가 봐도 이 가주어 빠뜨리면 누가 티 나는데 여기는 빠뜨려도 티가 안 나거든. 티가 안 나거든. 자, 그래서 이 정리 끝났어요, 여러분들. 자, 이걸 좀 조심하면 돼요. 첫 번째, 제일 주의해야 될 거. it 반드시 체크하기. 두 번째, 부사 안 쓰고 뭐 쓰기? 형용사 쓰기. 이거 두 개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주어 진주의 경우는 대절보다는 이제 투부정사 쪽을 많이 겨냥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대절도 많이 나와요. 약간 예외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고,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 명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해요. make it a rule이라고 해가지고, 뒤에 투부정사를 쓰는 게 있어요. 얘는 이제 구조상으로만 따지면 it을 빼도 말이 돼요. 말이 되는데, 여기 이제 얘를 냈다는 것 자체가, 여기 rule도 써도 좋고, my habit, 뭐 여러 가지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이걸 냈다는 것 자체는, 감옥적 it을 반드시 체크를 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수거처럼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부정사를 하는 부분을 하나의 규칙으로 삼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다시 합니다. 주변의 배경은 이제 설명을 그만할게요. 나중에 복습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고, 일단은 가주어 진주어의 연장선이 가목적어 진목적어다. 그래서 가주어는 보통 이형식 구조에서 형성이 된다. 그리고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오형식 구조인데 뒤에 형용사적 부호가 보통 자리를 중간에 찾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을 할 수가 있더라. 그리고 가목적어 진목적의 패턴에서 주로 쓰는 메인 동사는 find, make, think, feel, consider, 기타 등등등 이런 동사들을 주로 많이 쓰는데, 혹시 뒤에 형용사나 현재 분사가 오고 투부정사나 대절이 오게 되면 find, 얘는 태생 자체가 타동사인데 뒤에다 바로 형용사를 쓸 수가 없어요. 동사 뒤에다 바로 형용사를 쓴다는 거 이형식이거든. 근데 얘는 이형식 동사들이 일부는 쓸 수는 있지만 여기서는 아니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뒤에 이런 배경이 깔려있다? 그러면 얘가 진짜 목적어고 얘는 어떤 목적어다? 가짜 목적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가목적어고 얘가 어떤 목적어다? 그렇죠. 진짜 목적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약간은 암기를 하듯이 하고, 추가적으로 혹시라도 이런 공식들이 나오면, 명사가 나오는 경우더라도, 구조적으로는, 틀린 건 아니지만은, it을 넣게 해야만 그 문맥적으로 해석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내신할 때도 나오겠지만은, make it a rule, 투부정사는 약간 수고처럼 암기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투부정사도 그렇고 뒤에 동명사구도 그렇고 마찬가지지만 여기 의미상 주어가 올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여기다가 의미상 주어라고 해가지고 for 플러스 사람 목적격, 뭐 for 플러스 사람 목적격, 그리고 여기도 똑같은 거죠. 예, 올 수도 있는데 얘는 어디까지는 그냥 중간에 그 의미상의 주어를 쓴 것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가주어 진주어의 뭐다? 연장선이다. 그래서 가목적어 진목적어 문제를 풀 때는 일단 동사를 잘 보시고 뒤에 배경을 잘 보셔가지고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것은 가목적어를 제대로 표기를 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뒤에 보충어 자리에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를 제대로 쓰고 있는가. 현재 분사도 동사 출신의 뭐다? 분사도 동사 출신의 형용사니까 얘도 오케이. PP를 낼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고3까지 싹 다 쳐가지고 이거 다 여러분들 풀 수 있는 범주에 다 넣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13페이지 한번 보세요. 13페이지.